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코스피에서는 거의 1% 가깝게 빠졌는데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안에서 오늘 종가가 19만 원을 하회했는데 이 수치는 5월 31일 이후에 처음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 800선을 좀 방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를 보니 오늘은 1,17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힘든 시장을 걷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내일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화복팀과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도 오늘 인사하시는데 너무 힘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전 힘있게 했는데요. 그런가요? 세 분 다 좀 뭐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이런 게 좀 들려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넷이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라도 이렇게 좀 텐션을 올려야지 또 시청하시면서 힘도 얻으시고 내일 시장에서 대응을 또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파이팅 있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 힘들었던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예. 일단은 시장이 어제 이렇게 올릴 바에 오늘 이렇게 떨굴 바에 어제 올리질 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어요. 그렇죠. 정말 좀 시장 자체가 좀 대응이 어려웠던 그런 한 주간에도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120선까지 내려갔던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오늘의 약세는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지난번에 발생됐었던 요 개파락자리, 요 자리를 다 채워놨고 이전 전고점이었던 2,770선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오늘 약간 더 눌렸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자리에서 그럼 방향성이 나온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요 자리에서 상승으로도 갈 수도 있고 하락으로도 갈 수도 있는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슈거리와 모멘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2,800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이탈되면서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기로였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부터의 빅 이벤트에 대한 기간들, 그다음에 조금 주가 추이된 주가에서의 모멘텀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빠진 데 있어서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엔비디아와 애플과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늘 반도체 밸류체인들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좀 애플이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 네. 처음 얘기가 나온 거였으면 이거 정말 좀 진짜 탈 엔비디아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한 지금 컴퓨터 화면이 있습니다. 요거 네. 잠깐 보면서 말씀 들어보게 되면 오늘 장 마감 때쯤, 결국 미국 장 마감 때쯤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CNBC에서 올라왔던 보도 자료입니다. 맞아요. 이걸 이제 한글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지금 애플이 지금 자사의 AI 모델을 엔비디아 칩이 아닌 구글의 칩을 사용해서 구글의 칩이 적용되어져 있는 서버를 임대를 해서 이번에 좀 적용시킨 것 같다, 학습을 한 것 같다라는 식의 뉴스가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요 기사에서는 아랫단이 좀 중요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를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대안을 결국 찾고 있는 것이 네. 아니겠느냐라는 코멘트가 국내에다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는 이것 때문에 뭐 시간에서 내려간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국내만 내려갔던 거였는데 근데 엔비디아 요 얘기가 어떤 거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냐는 겁니다. 가장 처음 나왔던 거는 6월 10일 날이에요. 얘가 지금 여기 애플에서의 머신 지금 학습에 관련된 사이트인데 날짜를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6월 10일 날 처음 공개됐었고 이 자리에서 이미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래에 보게 되면 TPU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아래에 사전 기록지에 가게 되면 TPU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기사에서 적혀 있었던 구글의 그 서버 쪽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6월 10일 날 이미 공개가 됐었고 이때 주가치를 보게 되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올라갔어요. 결국은 이제 얘가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오늘 세부적인 논문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된 것뿐인 것이지 새로운 건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이 기사에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엔비디아가 애플 쪽에서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너무 세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칩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구하지 못했다 보니까 대안으로 구글 걸 사용한 것이지 엔비디아 거를 쓰기 싫어서 아니면 구글 거가 더 좋기 때문에 구글 거를 사용한 거는 아니다. 이게 제 팩트인 거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 구글 거 쓰면 따라서 학습에 대한 효율이 떨어집니다. 엔비디아 거 쓰지 않으면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이 AI에 관련된 적용하는 거를 아이폰 16을 내놓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AI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오늘의 이 애플의 탈 엔비디아 이슈는 이 단어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쵸. 실질적으로 엔비디아한테는 지금 전혀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내려갔는데 그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지금 주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시장 자체가 반도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봐야죠. 이번 주에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평균 대비 거의 절반 정도로 이 정도로 거래가 거의 안 붙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또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일정을 좀 준비해놨습니다. 준비를 한 거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내일 새벽부터죠. 내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언행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이며 최대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웰에서 가장 큰 수요자이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전에 구글과 다른 기업들이 어닝에서의 숫자가 별로 안 나왔던 측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혹시나 그런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더 빅테크 쪽이 안 좋았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본 BOJ가 있고 세 번째 미국 FOMC가 열리는데요. 미국 FOMC는 누구나 아다시피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달 인하가 아닌 9월 달 정도에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BOJ입니다. BOJ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결국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쪽에 투자했던 자산을 다 빼가지고 일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엔화가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빅테크 종목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BOJ 때문에 나타난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BOJ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0.15%를 진짜 한다면 했을 때는 과연 이제 코멘트 따라서 설명에 따라서 진짜로 엔화가 더 튀어 올라가게 되면 증시에는 좋지 않게끔 영향이 다시 올 것이냐 아니면 의외로 동결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더 빠르게 미국에서의 빅테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점심때쯤에 발표되는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가 국내 증시한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라서 내일부터가 가장 큰 이벤트다. 내일부터가 진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FOMC는 아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콜이 내일 이제 확장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두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 투자 관련해서는 여전히 투자를 더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있고 아마존이 있고 고용보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어느 누구 하나 정확하게 베팅을 들어가기에 어려운 순간에 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휴가 갔습니다. 휴가 간 상태에서 자금을 돌리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빅 이벤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들 지금 손 놓고 쉬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너무나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내일 BOJ 앞두고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근데 오늘
막판쯤에 보니까 대만 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인데요. 대만. 한국은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대만 증시가 막판에 갑자기 뛰어 올라가면서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어느 종목이 올랐느냐 그 다음 장인 건데 TSMC가 마이너스권에서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이외에 대만 쪽에 있는 반도체들은 국내하고 다르게 다 반등 마감하면서 그러니까요. 플러스까지 올라오면서 끝납니다. 이걸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장 봤을 때 장중에 지금 그 다음 차트는 이제 일봉인데요. 일본 엔화와 미 나사 선물의 일본 차트인 건데 일본상 봤을 때 일본 엔화가 뛰어 올라갔을 때부터 해서 나스닥이 밀렸습니다. 오늘 장중도 똑같았어요. 장중에도 일본 엔화가 예상과 다르게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이걸 따라서 대만의 IT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일까지 이어진다. BOJ 끝나고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내에서 오늘 막판에 올라갔던 삼성전자처럼 많이 깔려져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대형주들이 네.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BOJ 회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FOMC가 끝나게 되면 저는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소형주가 밀리고 다시 빅테크의 반등이 한번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도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지기보다는 네. 반대의 기대감도 한번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을 이가람 매니저가 많이 강조를 좀 해줬습니다. 일단 내일 BOJ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오전장에 변동성 혹은 유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는 것, 그거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가람 매니저님 잘 해주셨는데 김우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실지, 좀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실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 내일 대형 이벤트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변곡점으로 역할을 해줄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고 아니면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도 요새 조금 찜찜한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시장을 보면서. 이게 좀 유지가 되면서 좀 뭔가 박스권이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변곡점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된다. 네,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일단은 내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9월달에 인하는 조금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계속적인 지표 발표하고 연준에서 이제 하는 뉘앙스를 보다 보면은 9월달에 진짜로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또 그거에 따라 맞춰서 오늘도 알테오젠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2차 전지가 바닥론을 제기하면서 2차 전지 업종들이 오전장에는 좀 빨갛게 좀 시장 방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시장을 또 어느 정도는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빅테크 종목들이 뉴욕 증시가 워낙에 또 약세장을 가다 보니까 국내 장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매도 포지션 나왔고 또 어제는 외국인들이 샀던 거를 그대로 반납하면서 오늘은 똑같이 매도했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샀던 걸 그대로 반납하면서 이제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띄워드리는데 사실 이 지금 자리가 눌렀다라고 해서 조금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항상 그 바닥권을 찍고 나서부터 항상 흐지부지한 자리가 나와요. 저점 찍고 나서부터 한번 올려놨다가 한번 내려가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지난 6월 달에도 저점 찍고 올려놨다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4월 달에도 저점 찍고 올려놨다가 내려가고 그런 시점으로서 저점을 찍어놓은 상태에서는 항상 이렇게 흔들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만약에 마지노선에 대한 2700포인트의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저점을 찍고 흔드는 기간일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부터 한번 세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한번 2800까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변곡점 시기가 저는 BOJ도 있지만 FOMC에 대한 이런 파월 연준이 그쵸. 어떤 뉘앙스로 또 얘기할 건지 그거를 보면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일단 코스피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가람 매니저랑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빅테크도 좋지만은 대형주보다는 일단은 중소형주가 먼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로 맞춰서 올리는 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급적인 모습들 그리고 2차 전지가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또 방어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반도체들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있겠지만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끌어당겨서 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먼저 조금 더 반도체가 좀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물론 대형주도 좋지만 저는 코스닥 쪽에 대한 베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아우들이 소외가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아우들이 이번에 좀 끌어주고 형님도 따라가는 장세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저 바이오, 저 세 글자만 봐도 와 요새는 진짜 바이오가 킹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만 보면은 요새 인터넷에 많이 예전부터 돌아다니던 짤 중에 하나 퇴사할 때 나오는 짤 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좀 멋있게 상승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갈 길 가는 내 갈 길 간다 제약 바이오 오늘도 정말 강했습니다. 근래에 좀 이 시간대 제약바이오 항상 이야기할 때는요. 한 7월 초만 해도 HLB만 좀 갔었던 장세가 있었고 알테오젠만 갔던 장세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천단 제약 이렇게 좀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 시장 아닌가? 그래서 제약바이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섹터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까? 제약바이오? 근데 매수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끝도 없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네. 이제 알테오젠이 또 조정받다가 또 뉴스 한 번으로 해서 이 시세 분출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면역 항암 이중항체도 있지만은 또 이제 줄기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약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종근당이라든가 녹십자도 오늘은 이제 종근당이 맞아요. 오늘 올라왔고 녹십자가 지금 이제 6% 정도 올랐는데 녹십자랑 종근당은 시총이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도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제약주들이 이제 굉장히 시총이 낮은 편에서 오늘 알테오젠이 또 오르면서 17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우리 제약 바이오 중에 이제 10조가 넘어간 것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17조까지 찍었고 여기서 지금 현재 30만 원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 30만 원이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결국에는 또 더 보여줄 게 많다. 얼마를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네이처셀이나 줄기세포의 상승세도 관절염 치료 이제 조인트 스템 승인 관련해서도 상승했다. 오늘 조정 나왔는데 네.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또 비만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비만 관련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비만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면역 항암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머크 키트루다 관련 실적이 방금 나왔던데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 질병 큰 팬데믹이 없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고령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의약 바이오 쪽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 그다음에 이중항체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그다음에 비만, 끝도 없는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마제약이라고 이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일본적인 이제 제약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약주들 그래서 순환매가 열심히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 모두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전체 섹터가 다 올라가니까 저마저도 이제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이제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사도 되는 확실한 타이밍은 맞다. O.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X. 바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야, 이 정도로 진짜 좋군요.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요즘 제약바이오 좋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간들을 보면 금리나 그다음에 미국 대선 리스크랑은 멀다. 그다음에 이제 삼바나 알테오젠에서는 멋진 실적들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시발점이 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중 분쟁도 또 하나의 또 이슈거리가 되면서 결국 이제 정치적 리스크와 가장 거리가 먼 또 시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더 올라갔던 게 아니었나 싶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지금 1등 종목들, 결국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아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대형 이벤트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이 더 살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올라갔을 때 결국 소부장에 있는 반도체들 올라갔듯이 지금 알테오젠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또 계약 소식 올라오면서 알테오젠도 신고가로 올라갔는데 네. 뭔가 대장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로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래에는 제약바이오가 못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ETF 자금도 있기 때문에 ETF 안에 들어가 있는 리가켄 바이오나 AB의 바이오나 지금은 CDMO 이외의 폴리폰 기업들까지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다 제약바이오에 올라간 종목들은 21선 다 위에 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와 조선, 방산, 금융주 그쵸. 이거 빼놓고는 거의 지금 대부분 다 20선과 60선 사이에 있거든요. 아래에 있거나. 그래서 지금 뭔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코스닥에 살아있고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살아있고 그쵸.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살아서 올라왔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대형주가 올라가니까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뭔가 ETF도 또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가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한 번에 안 깨지고 내려갔다가 한 번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타나는 뭔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료가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오스코트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오늘 재료가 나왔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아직은 더 새로운 재료가 나올 게 있는데 다 공개가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오늘 미국 머크사가 발표 나왔는데 아마 컴퍼스콜 자리에서도 뭔가 알테오젠 관련된 언급이 나타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네. 뭐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간다라고 한들 뭐 강성호 앵커님과 들어간다라고 한들 이건 뭐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안전한 자리다라고 딱 지금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승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가장 큰 원인 제공했던 거는 알테오젠이 머크하고에 대한 이제 계약권 때문에 기술 올라왔고, 수출. 네, 기술 네. 수출 이전도 있고 또 오늘 또 내용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이번에 머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번에 또 8월달에 FDA 승인에 대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재료들도 남아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소부로 좀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 보안법에 대한 이제 이슈, 그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해외 매출 증가, 이거 때문에 연일 신고가 가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또 따라가지고 또 이번 연말에 또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증폭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의 위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붐 조성이 다른 제약바이오, 특히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장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한 집단으로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가 그런 흐름으로서 지금에 대한 시장을 좀 땡겨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우태 매니저님은 플랫폼 쪽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조기준 매니저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유님께서도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이 비만이 조정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올려주셨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뭐 이제 비만이 조정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최근에 제일 많이 올라온 거는
보로노입니다. 그러니까 보로노이가 지금 3만 원대에서 7만 원 더블이 났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시장에서 그런 보로노이가 더블이 나고, 그러니까 올릭스라든가 이제 펩트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올릭스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그냥 제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만 관련해서 다른 펩트론이 이제 상승하고 쉬어가는 자리에서 꼭 손바뀜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리가 왔고 이제 이게 RNA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GLP-1 관련 비만 치료제들은 이제 많이 올랐고, 이제 최근에 경구용 D&D 파마텍이 좀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이제 매물을 소화해야 되겠죠, 다음 달에. 그래서 그런 이제 쉬어가는 자리에서 네. 올릭스 같은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그 한올바이오 뭐 이렇게 이제 쉬어가고 있는데, 오스크텍, 그다음에 녹십자 이렇게 지금 현재 상승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어떤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오늘 뭐 소형 비보존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바이오는 이제 뭐 또 그 마리화나 관련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측면이지만,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강했는데 셀트리온이 좀 제일 안 가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세가 또 가파르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한 종목이 그냥 작전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삼성바이오가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도 실적으로 이제 좋게 나오면 또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바이오가 대장으로서 100만 원이 이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가 수주가 그쵸.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뭐 삼성물산이나 70%를 들고 있고 외국인 지분하고 사실 그러면서 유통 주수가 없는 주식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100만 원도 넘어갈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네이처셀 관련해서도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계속 바이오주들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주식,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든지 많이 올라간 HLB라든지 삼천당, 그러니까 이 세 종 바이오 하면 이 세 종목만 맨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그 세 종목은 이제 사는데 약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미 사서 수익이 난 사람들의 영역이고, 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주식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월수팀하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이 돌파를 한다면 100만 원 돌파하는 날 이제 커피 쿠폰 20개 그리고 치킨 4마리를 저희가 걸어서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도 100만 원 수월하게 넘길 거라고 보시죠? 뭐 삼성바이오로 저는 100만 원 충분히 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쵸. 나왔습니다. 예. 그냥 실적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증설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제 한 번은 이제 100만 원 갈 텐데, 뭐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 올 초에 추천드렸던 S바이오메딕스도 지금 현재 뭐 5배 찍고 지금 현재 뭐 그렇죠. 37,000, 오늘도 같은 날도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 알테오젠 차트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면서 조금 쉬어가는 자리지만은, 이게 이제 임상이 이제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고용량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파킨슨을 관련해서 이제 60 이상 점수의 환자들한테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파킨슨 관련해서 다른 이중항체라든가 뭐 여러 걸로 했을 때 실패를 했는데,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해서 그 줄기 세포 치료제를 갖다가 이제 뇌에다가 직접 주입하는 형태로 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스웨덴 이렇게 해서 임상을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이제 중증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결과가 네. 9월 달에 나올 거고, 요게 또 그 전에 또 나올 게 이제 중증 하지혈 뭐 이런 쪽에도 임상이 이제 삼성병원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S바이오 그 재료도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저는 관심 갖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많고요. 제일 지금 지분이 많은 거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워낙에 지금 호재도 많고 주가도 시원시원하게 달리다 보니까 좀 일각에서는 이제 투자자들끼리의 소문은 뭐 알테오젠 60만 원 간다. 뭐 70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 매니저님 보셨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좀 보시나요? 되게 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워낙에 인기가 많은 주식이어서 요새. 네, 그거 네.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아직 재료가 다 안 나왔거든요. 재료가 다 안 나왔는데 그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뭐 업사이드 같은 열린다면 충분히 더 열릴 수가 있겠고, 그 재료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세론으로 가면서 약간 누워가기 시작한다면은 약간 더 무리 느낌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희망적인 꿈을 꾸면서 네. 업사이드를 열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태 매니저님 최근에 이제 오늘도 그랬어요. 시장에서 금투세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여야의 공방이 좀 거셉니다. 근데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코스닥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라는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에 제약바이오가 워낙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투세 시행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는 많은 피해를 받을까? 악재가 크게 작용할까? 또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에 작용하진 않죠. 지금 당장에 작용하지 않고 아무래도 한 연말쯤에 돼서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량을 조금 출하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악재를 작용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게 길게 가진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금투세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 보니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배진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네. 이슈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한 20%는 안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 대한 이제 너무나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좀 리스크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상승 열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는 게 좋을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볼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올릭스, 그러니까 이게 올릭스? 올라간 적이 원래 가격대가 17,000원입니다. 빠졌다가 이제 네. 올라왔고요.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9월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중증하지어라고 이제 파킨슨 도파민 신경정후세포로 해서 파킨슨 치료를 하고 있는 S바이오메딕스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릭스, S바이오메딕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그냥 제약바이오 보실 거면은 그냥 1등 종목이 알테오젠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을 보시면서 곁대를 본다면은 지금 8월달 다음 달에 이제 FDA에 대한 이슈가 남겨져 있는 뭐 오스코텍 이런 정도만 보시는 게 결국 일정이 있고 뭔가 재료가 있는 가장 센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테오젠이 가장 많이 올라가니까 뭐 ABL 바이오를 봐야지, 리가캠을 봐야지라는 전략은 지금 좀 별론가요? 이제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가 조금 쉬는 구간에서 리가캠이 더 올라. 지금 리가캠 같은 경우도 고가에 더 올려놨기 때문에 예. 리가캠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AB의 바이오가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발을 노리신다면 후발 노리는 건데 그러다가 알테오젠이 깨져버리게 되면 또는 급락으로 한번 나타나게 됐을 때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한번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보신다면 그냥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는 그냥 1등 종목을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지난주처럼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있어요. 이게 치료제 목적으로서 ADC를 봐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뭐 카티 치료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면역 항암제를 볼 것이냐 이러면 종목들이 또 다양하게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대장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알테오젠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지난주 담았거든요. 그래서 담아서 보유하고 있는데 예.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이제 종목까지 한번 압축을 해봤고요.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에서 최소 노주로 테슬라를 선정했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테슬라가 오늘 5%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일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SS를 봐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장 마감하고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에코프로비엠 이제 마이너스 139억 정도를 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는 뜨지는 않고 플러스 39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이제 보도가 공시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걸 숫자로만 보면은 제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가람 매니저님. 벌써 바닥을 찍고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 건가? 라고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아마 그렇고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제 자료까지는 확인 못 하고 왔는데
오늘 그전에 나왔었던 지금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적혀져 있는 게 3분기까지는 아직이다라고 적혀져 있고 대신에 4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지금 뭔가 주식적으로 봤을 때 6개월 뒤로 나타날 게 땡겨온다라고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바닥이 좀 잡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좀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뭔가 좀 롱머니로 밀고 올라갈 것이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뚫고 올라가야 될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전에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고 LG인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쇼크가 났었습니다. 쇼크가 네. 나왔었는데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저가를 잡아놓고 반등 주가 매가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뭔가 바닥을 잡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까지 주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뭔가 밀려 내려가기 전에 내려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장기 평선도 뚫은 모습이 아니고 거래량도 크게 아직은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뭔가 전환까지는 노려보기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닥 잡혔나라고 해서 바닥권을 노려보면서 매매는 가능할 거는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앞으로의 내용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빠른 V자 반등으로 가기에는 업황성도 약간 무리가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선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번에 올라간다면 22만 원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는 한번 접근은 가능해 보일 것 같고 대신에 오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가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도 많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5.6%대 강세 마감은 됐습니다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의견을 좀 올려놨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미국의 포드를 빼고 미국 내에서 가장 네. 좋은 최선호 자동차를 테슬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 의견은 자동차가 아닌 ESS가 너무나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보다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너무 좋아질 것 같다. 결국 로봇과 ESS가 너무나 좋아질 것 같으니 테슬라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동차 판매량은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을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올라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내수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뭔가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2차 전지가 반등을 조금 더 빨리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그러게 아니라면 아직은 뭔가 바닥권에서 뭔가 바닥권 손을 네. 잡아놓고 위아래 치는 정도 사고 팔고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삼성 SDI도 컨퍼런스콜에서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배터리 쪽 얘기보다도 오히려 ESS에 관련된 얘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 봤을 때도 뭔가 지금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전기차 수요가 조금 딸리니까 배터리 쪽을 지금 ESS 쪽으로 돌려서 ESS를 가지고서 뭔가 업사이드 조금 더 만들려는 모습들 아니면 주가에 대한 바닥을 만들려는 모습들 뭔가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뭔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뭔가 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종목들은 바닥권은 얼추 이제 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엽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렇고 ESS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사업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아직은 삼성 SDI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사업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전기차 정도로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겠지만은 그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수익성 개선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비중을 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SS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약간 정치적 리스크가 섞일 수가 있는 게 좀 있어서 이것도 지금 트럼프 발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정도 그렇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봤을 때 ESS 자체가 커지고 있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뭔가 배터리 쪽 사업하는 종목들도 ESS 쪽 관련 종목들을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요즘 뭐 이제
작년만 해도 뭐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국내 2차 전지 섹터는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강했는데 오늘 뭐 2차 전지 올랐던 종목들만 봐도 그리고 그 강도를 봐도 확실히 이제 테슬라와 2차 전지 섹터의 커플링은 많이 좀 희석이 되었구나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ESS로 테슬라는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아까 뭐 테슬라는 ESS와 예. 더불어 이제 자율주행이죠. 로봇과 자율주행 이제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간 거고 실적은 최악으로 찍었지만은 이제 주가가 뭐 더블이 났던 이유는 뭐 그런 자율주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봇택시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도 한국의 이제 2차 전지가 못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역시나 적자 나왔고 뭐 약간의 흑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뭐 작년 한 해 굉장히 뜨거웠고 이제 올해 거의 1년 차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조정은 한 2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시세가 났거든요. 근데 예. 종목이 원래 대시세가 난 업종이 조정은 한 3, 4년 걸립니다. 근데 3, 4년 걸리는데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적과 보러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약간은 캐즘 때문에 이제 뭐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지만 그쵸.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결국에는 전기차를 많이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있는 상원 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할 때 2차 전지에 너무 개인이 작년 안에 뭐 좋았다면 올해는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괴로운 상태인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없죠. 이제 막 그쵸, 급락은 그쵸. 없더라도 이제 상승을 노리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뭐 LG 엔솔그나 삼성 SDI가 실적은 줄지만 그래도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이 이제 삼성 SDI도 오늘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륙파일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사륙파일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 SDI도 LG도 이제 8월 달부터 사륙파일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주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기준 매니저님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바닥부터 잡아서 그냥 천천히 투자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2차 전지가 좀 매력적입니까 지금? 아니면 그마저도 좀 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2차 전지가 많습니다. 2차 전지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아까 셀업체들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하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고 아까 양극재, 음극재, 포스코 퓨처에 뭐 에코프로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게 그 음극재 관련 주들이 너무 급등을 했고 저는 셀업체는 지금 현재 모아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회사 합병 건도 있고 자회사를 합병하는 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세 종목은 제가 모아간다면 이 세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섹터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용태 매니저님?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지금 조금 지양하자 섹터입니까? 아니면 일각에서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실리콘 음극재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태 매니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서 2차 전지는 아직은 조금 건드리기는 좀 섣부르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시각적인 게 다 다르다 보니까는 그쵸.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이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거보다도 좀 더 떨어지면서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뭐 지금 아직은 더 떨어질 타이밍이 나올 거다라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에코프로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그때 좀 매수해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10만 원은 넘어가야지만이 그때부터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추세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에서 본다면 그때서 담아도 어차피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실적이 또 3분기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눌렀다가 하니까는 그때도 눌렀다가 추가 매수해서 하는 대응 전략이 또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냥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안 보고 싶은데 그냥 좀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실리콘 음극재 지금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전향하는 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용태 매니저님 네. 오늘 뭐 준비하신 이 2차 전지 안에서 탑픽도 실리콘 음극재에서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그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사실 오히려 좀 더 2차 전지를 이제 좀 ESS로 갈아타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ESS 쪽 종목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SS도 괜찮죠. 네, 그래서 준비되신 거 먼저 해주시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실리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2차 전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ESS로 얘기할까요, 우리? 네, 뭐 그래도 네, 전 차라리 ESS 종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셀업체가 좀 더 안전할까요? 뭐 어느 게 안전하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예. 지금에 대한 시장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ESS 쪽에 대한 이제 그쪽 저전력 쪽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이 마냥 또 가능한 거 아니고 어차피 또 이제 그러면서 실리콘 응급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산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본다라고 하면 실리콘 응급제도 담아도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됐을 때 ESS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 한중 NCS. 예, 그 종목도 있고요. 사실 그 종목은 저는 좀 가슴 아픈 종목이라 아무튼 그 종목도 있고 만약에 실리콘 응급제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쪽을 두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NCS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까지 본다면은 대주전자재료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똑같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2차 전지 내에서 준비하셨나요? 2차 전지는 저는 2차 전지를 살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안 살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살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삼성전자 사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차 전지를 사는 그 자금에 그런 관점이라면 그냥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수가 올라간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모멘텀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약간 보험성으로서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 ESS로 간다면은 저는 서진 시스템이 약간 눌려 있거든요. 서진 시스템이 최근 이제 약간 오버행 물량 나오고 뭔가 지금 지수 좀 약해지고 그리고 요것도 약간 좀 관세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약간 눌려서 있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번 발표 이외에 하반기하고 내년 들어 본다면은 베트남 쪽에서의 캐파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라서 서진 시스템은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서진 시스템이 지금 저평가에 있다라고 봐서 ESS를 보신다면은 저는 서진 시스템이 가장 낮은 결국은 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진 시스템 오버행 이슈 같은 거는 지금 이가람 매니저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하지는 않은 이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오버행이 뭐 나온다면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 나와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해소가 좀 되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오버행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서 32,000원대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버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본다면은 노라고 얘기하고 싶다. 삼성전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ESS까지 본다면은 서진 시스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 종목을 보신다면 조기준 매니저님도 2차 전지로 골라 오셨겠죠, 일단? 저는 2차 전지로 이제 아까 KNS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적이 이제 수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그 캐나다에다가 이제 인팩에다가 이제 수주를 했는데 요게 이제 CID라고 하는 건데 이제 CID랑 더불어서 이제 그 사료 파이 관련해서 이제 리벳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KNS가 지금 현재 이제 뭐 조정을 올랐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한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PNT가 아까 ESS에는 실제로 장비가 지금 이제 아까 서진이나 한중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많이 올랐던 게 PNT가 그 관련해서 전지박부터 시작해서 분리막부터 그 대부분을 만들고 최근에 수주가 300억씩 나오고 올해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PNT가 저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KNS, PNT까지 들어봤고요. 채팅창에 푸르름님께서 이가람 매니저님 얘기를 해주셨네요. 가람 매니저님 2차 전지에게도 희망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작년에 저 2차 전지가 워낙에 핫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지금 포트에 빼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상황상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증설을 더 하고는 증설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뭔가 빠르게 더 좋아질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다만 이제 시간상 조금 늦게 좋아지느냐 빨리 좋아지느냐 차이인 거지 결국은 방향성 자체는 2차 전지는 결국 이제 상황상 봤을 때도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선별만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쪽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F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로 본다면 이제 이쪽에서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일단 최신 속보, 이제 최신 보도 이야기까지는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사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쿠팡 관련주들, 물류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고 요즘 시장을 보면은 테마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생기나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지난주에는 뭐 대선 테마였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짜글짜글한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순환매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TMF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 관련주들 우리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매력이 있는 테마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홍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여기 지금 요즘은 테마를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쪽은 좀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긴 해요. 이게 저도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저희 클럽 하나 운영하면서 이거를 한 2번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한두 번 먹다 보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 이유냐면은 이게 금액 자체가 저는 얼마 되겠어라고 이제 몇천억 단위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조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이게 그쵸. 또 한번 이게 한번 해제가 됐을 때까지에 대한 모습들 이제 어차피 해제한 대표가 이제 개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쉽게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도 그 예산을 끌어당기면서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야 뭐 반짝 들어 올리고 조정을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또 예산안을 편성해서 해결책을 모면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놓는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돼서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정책이겠죠.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면은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해외 물류라든지 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를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흐름도가 다시 한번 자금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3거래를 연속적으로 한번 튀어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정을 나왔는데 이 조정 나왔던 시기가 또 오늘 다른 또 댐 테마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는 이쪽에 대한 좀 수급이 또 들어드는 모습이고 또 그전에는 또 트럼프와 또 해리스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재건 테마들도 또 움직였다가 또 해리스 관련되는 이제 낙태 이제 합법화 그 관련된 종목들도 이게 각종 테마들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 그 티몬 사태 이제 그 모습들이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 테마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대응하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원형에 한번 몰리게 되면 이게 그쵸. 1년 이상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쪽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가능하신 분들만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께 또 OX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뭐 TMF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뭐 시장에 테마가 너무 많고 너무 그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포트에 테마는 좀 갖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 생각은 좀 어떤지. 뭐 이럴 때일수록 좀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주가가 빠진 걸 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좀 테마를 이럴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게 더 시장에서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테마 담아야 된다. OX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김웅태 매니저님만 O를 들어주셨고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땐 너무 좀 위험해 보이시나요? 뭐 테마는 그러니까 뭐 내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매매하시는 분은 극히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마는 그냥 너무 심심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뭐 재미 삼아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근데 테마 종목을 자꾸 하다 보면 계좌가 뭐 쓰레기가 된다고 하네요. 분리수거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자꾸 쌓이고 테마 종목들이 그다음 못 파는 종목들이 이제 계좌 수만 많아지는 거고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마 종목이 급등락을 하더라도 뭐 그 테마로 수익 난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나는 사람도 있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데이 트레이딩, 뭐 그다음에 스캘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표현이
포트에 담아도 되느냐였기 때문에 X인 거고요. 테마를 매매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다면은 저는 아마 O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에 담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가져가는 담아놓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가져가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태에선 눌려져 있는 종목을 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뭔가 난좀 트레이딩 잘한다, 매매를 난 좀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처럼 테마가 많을 때 또 많을 때가 좋고 그다음에 증시가 강하지 않을 때 테마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논하는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타를 잘 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는 그게 또 물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하던 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서 아직 지금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눌려있는 종목을 담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단타를 좀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단타 쪽으로만 계속 몰고 가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를 유일하게 들어준 김용태 매니저님 바로 가볼 텐데 저는 김용태 매니저님한테는 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테마가 진짜 많잖아요. 미국 대선 테마도 있고요. 오늘 댐 테마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TMF도 있고요. 어제 대왕고래 테마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테마를 골라주세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네. 저는 뭐 그 중에 하나씩은 다 있어서.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게 튀는 종목이 있고 안 튀는 종목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가람 매니저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에 담으려고 하면 저도 X인데 이 단기성으로만 대응한다면 저는 O를 보는 게 끌고 가는. 네, 끌고 가지 않고 이제 그게 보는데 이게 지금 대선 테마라고 이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대선 테마라고 하면은 해리스 쪽에 대한 대선 테마와 트럼프에 대한 대선 테마가 또 갈립니다. 트럼프 그쵸? 쪽에서는 방산과 이제 재건 테마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정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해리스 쪽에 대해서 바이오 산업들에 대한 테마가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또 한번 조정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쪽 재건 쪽에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엇갈리면서 저점에서 담아놨다가 올라오면 팔고 또 이쪽에서 올라오면 파는 그런 쪽을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자리에서 댐 테마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제 4대강 산업처럼 이제 다들 기대하는 것처럼 뭐 이제 14개 댐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도표가 나오면서 이화공영이 또 다시 한번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4대강 산업의 가장 대장주였죠.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러면서 관련된 특수건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 후속주로서 시멘트 업종들이 올라갔는데 그런 종목들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재미삼아라도 좀 소액으로 한번 담아놓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 안 좋을 때 그런 단타로서 소소한 이익이라도 챙기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게 그래서 논지가 벗어났는데 예. 네, 그래서 좀 테마성으로서 좀 가져갈 만한 거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네, 지금 쉬고 테마가, 있으니까. 네, 재건 테마가 아마 3분기에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쉬어갈 때 담아가는 걸 포인트로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도 바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준 매니저님 뭐 X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좀 괜찮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이커머스 관련해서 지금 요게 이제 위메프라 팀맵 관련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 결국에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올라갈 텐데 이제 쿠팡이 결국에는 수혜가 되겠죠. 이제 저도 매일같이 쿠팡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에 어떤 가습기를 한번 사려고 했을 때 과거에 보면은 이제 Q10이라든지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나온 게 많아졌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 쇼핑, 네이버라든지 이제 대형사, 이마트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만 이제 결국은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대형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준 매니저님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쿠팡에도 건조기 팔지 않나요? 예. 가습기였나요? 네, 가습기 말고 건조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건조기가 아니고 제습기. 죄송합니다. 제습기. 제습기를 사려고 제습기. 했는데 제습기 사려고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테무도 있고 알리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가전을 사기에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쿠팡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제 쇼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이거 관련된 종목에서는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없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테마를 보신다면 재건 쪽이 조금 더 중장기로 봤을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건설 중장비 쪽에서 HD 현대 건설 기계나 인프라코어 쪽으로 모아가시는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건 이야기 나왔고요. 이어서 김은태 매니저님.
오늘 주제에서 팀원 사태라고 봤을 때 팀원 관련된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네, 거기서는 단할. 네, 아무래도 이제 결제 대행 서비스를 그쵸. 하고 있는 종목에서 봤을 때 아직 올라가지 못했고 아마 정부에서 이 결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갈아엎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지금에서 문제 없는 쪽에 대한 흐름들 그렇게 봤으면 단할 쪽에 한번 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할 이야기해줬고 그 와중에 또 가장 좋은 테마로는 아까 이제 재건을 선택해줬는데 재건 안에서 종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이제 김호팀의 지금 무료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또 좋은 정보, 인사이트 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수익률 대결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지금 순위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특보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